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2차 부등식 풀이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우선 2차 부등식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좀 맞추라고 했죠? 첫 번째로 x제곱에 개수가 뭐가 되게 맞춰라? 양수가 되게 맞추라고 했죠. 그죠? 혹시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어떻게 하랬어요?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양수로 맞추고 출발하자 그랬지. 그지? 그리고 뭐 당연히 막 이렇게 막 이쪽에도 식이 있고 이쪽에도 식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퍼져 있는 거는 한쪽으로 일단 싹 다 넘겨가지고 0으로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그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다. 이런 거 만났으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얘를 양수로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지? 당연히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는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양수로 맞추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 그럼 양수로 맞췄어. 그러면은 이제 뭘 시도해 본다? 인수분해를 시도해 본다. 그래가지고 인수분해가 만약에 됐다면은 두 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겠죠.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크다 이 모양이든가, 아니면 인수분해 한 게 0보다 작다 이 모양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경빈아, 요럴 때는 무슨 값이랬죠? 경빈이는 원래 말하는 게 약간 느린가? 그래요? 방금 하영이가 이게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워. 일단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양수로 맞췄잖아, 경빈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가 무조건 어디로 볼록하게 생길까? 어서오세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겠지, 그치?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봐봐,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색칠하라는 얘기잖아. 그거는 알지 않니? 그건 알죠? 0보다 큰 게 위였잖아, 그지? 0보다 크면은 x축보다 위를 색칠해라. 그럼 그래프에 여기하고 여기가 색칠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색칠이 됐다면 이거는 사이값을 가리키는 걸까? 양 끝값을 가리키는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 무슨 값이야? 양 끝값이야. 그지? 그런데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0보다 작은 부분을 색칠하는 거면 요렇게 색칠될 거 아니야, 요렇게 색칠될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색칠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어디가 돼요? 사이가 되는 거지, 사이. 그래서 매번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외워주라 그랬죠.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은 양 끝값,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을 만났어. 자, 여운아,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만났어. 판별식을 써보라 그랬어. 그치?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아니라는 건 뭘까? 얘는 지금 x축이랑 몇 번 만난 모양이에요? 2번을 만난 모양이지. 그치?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건 이렇게 2번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생기거나? 그치? 근데 접하는 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요런 모양이 되거나, 요렇게 x축이랑 한 번 만난 형태가 되거나, 또는 아예 어떨 수도 있어요. 그치? 아예 x축은 여기 있는데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는 모양이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인지를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단 판별식을 써보라 그랬죠. 그죠? 판별식을 써가지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프의 모양.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답을 찾는 그런 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 써봤을 때 거의 10문제 중에 9문제는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더라? 판별식이 대부분은 0보다 크게 나오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인 거예요. 그쵸? 대부분은 0보다 작게 나와요, 판별식 써보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기억해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1번, 2번, 3번 어떤 모양이야? 3번의 그래프인 거야. 3번 모양.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면 이놈에서부터 나오는 답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가 없다든가 아니면 해가 모든 실수이던가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죠, 답이. 그치? 해가 없다냐 아니면 모든 실수냐, 이거는 문제에서 물어본 부등식의 모양이, 자 만약에 얘가 fx인데 문제에서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그래프 보면서 경빈아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면 어때요? 야, 아까 우리 저기 위해서 그 사익감인데. 아니 자 x 이게 뭐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를 볼 때 어떻게 봤었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 있는 부분을 찾아라? 아래요? 네? 0보다 크다니까? sorry. 0보다 작다였구나, 미안. fx가 0보다 작다면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색칠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얘가 x축 아니야? x축하고 안 만나는 요런 그래프가 등장을 했는데 문제에서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색칠하고 싶은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색칠할 수 있잖아, 여기를. 근데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fx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색칠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경빈아?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 그쵸, 그때는 모든 실수가 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2차 부등식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문제들을 더 풀 거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42쪽을 볼게요. 42쪽. 자, 요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직접 우리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아주 단순해요. fx가 gx보다 크다 이런 그 부등호를 만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니?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도 fx랑 gx랑 비교하는데 fx가 gx보다 커 그러면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런 그래프를 던져줬다면 요 그래프에다가 요렇게 한번 해봐. 이 fx하고 gx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뚜루루루루루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뚜루루루루루 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그으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요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가 한번 대답해봐. A, B, C 중에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A, B, C 중에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 A랑 C? 그쵸? A랑 C죠. 그치? 그렇죠? A 구간에 보면 지금 fx 그래프는 여기 있는데 gx는 여기잖아. fx가 위에 있죠. C 구간도 fx는 여기 있는데 gx는 여기잖아. 그치? 잘 안 보이면 색칠하세요. 이렇게 뭐 fx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하고 gx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하면은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물어본 거니까 A와 C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왼쪽에 그어놓은 경계선은 어디를 그은 거냐면 X가 A인 지점을 그은 거죠. 여기가 A니까 A에서 자른 거고 여기는
B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X가 B인 지점 자른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가 말한 A 구간이라는 것은 X가 A라는 요 선보다 더 왼쪽이죠. 그러면 이 A 구간을 우리가 범위로 표현한다면 X가 A보다 어떨 때일까? 작을 그렇죠. 요 점선보다 왼쪽이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C 구간을 표현한다면 C 구간. C 구간은 여기가 B인데 그거보다 오른쪽이잖아. 하영아, 그럼 요 구간을 우리가 X의 범위로 표현한다면 X가 B보다 어떨 때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요렇게.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거 또는 요겁니다. 이렇게 요거 또는 요겁니다. 요렇게 두 구간을 써주면 돼요. 근데 반대로 자 fx가 gx보다 작아요라고 하면 성빈아 이번에는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너도 골라봐. A, B, C 중에 gx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B지, B, 그치? B 구간이야, B 구간. 그럼 여원아, B 구간을 우리가 x의 범위로 쓴다면 요거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사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X는 A보다 크고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B보다 작다, 맞아요. 요렇게 쓰면은 요게 바로 요 fx가 gx보다 작은 구간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을 하는 거다. 그래프를 보면서 이왕이면 요렇게 경계선까지 그어놓고 보면 좀 더 잘 보여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75번 문제를 보면은 75번에는 지금 자, 함수가 두 개가 그어져 있는데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죠. 그죠? 하나는 2차 함수, 하나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fx라고 부를게요. 얘를 fx라고 부르고 1차 함수를 gx라고 부를게요.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fx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요런 2차 함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gx는 빨간색으로 요런 1차 함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는 fx와 gx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요. fx와 gx가 만나는 지점 있잖아. 여기서 한번 만났고 여기서 한번 만나는데 그 만나는 지점에다가 요렇게 경계선을 긋겠습니다. 요렇게 경계선을 긋고 여기도 요렇게 경계선을 그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A 구간, 요거를 B 구간, 요거를 C 구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빈이가 한번 대답해보자. 자,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누구죠? F하고 G 중에? 이차 함수를 아까 fx라고 잡았어요. 얘가 누구죠? G요. 그러면 F가 G보다 어떤 데를 찾아라? 크거나 같은 데를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경빈아,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골라봐. A, B, C 중에 F가 G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딜까요? 어디? B 구간. 그렇죠. 파란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B 구간밖에 없죠. 맞지? 자, 그런데 요 왼쪽 경계선 여기는 어디였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4. 여기가 x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오른쪽 경계선 여기는 x가 1인 지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경빈아 네가 B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B 구간을 답으로 이제 써야 되잖아. 그지? x의 범위로 써야 되겠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 자, 뭐라고 쓰면 좋을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잖아. 그지?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같아도 괜찮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답 쓸 때도 여기다가 등호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프만 보고 눈으로 푸는 거야. 뭐 계산하는 거 없어요. 그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것들이 76, 77, 78, 79 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7번 문제 있잖아요. 77번 문제는 어떤 모양으로 바꿔놓은 건지 보이니? 하늘이 보여? 얘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식일까? 어, 묶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모양의 식이었는데 75번 같은 모양의 식이었는데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이양시킨 다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써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기가 편해, 불편해? 불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분리시켜요. 다시 분리시켜.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요놈이랑 요놈만 다시 넘겨요. 우변으로. 그러면 좌변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만 남고요. 우변은 mx 플러스 n만 남겠죠? 요렇게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도 fx하고 gx를 비교하는 건데 성빈아, 요쪽이 fx고 요쪽이 gx야, 그지? 맞죠? 그런데 fx가 gx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자, 그럼 골라봐. A, B, C 중에 fx가 gx보다 큰 데가 어디였어? B였죠, B. 그치? 그러니까 75번이랑 답이 똑같은데 뭐만 딱 빼면 돼요. 그치? 등호가 없잖아, 여기엔. 등호가 없으니까 75번과 똑같이 하는데 등호만 빼가지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영빈이 오케이?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8번, 79번 다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푸는 건데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81, 82인데 요거는 요 그래프를 좀 갖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81, 82를 전부 다 우리가 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보면서 자, 81번, 82번은 이거는 fx하고 gx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죠? fx하고 gx 중에서 누가 커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맞지? 방금 전에 요런 문제들,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가 gx보다 크다 요런 거니까 둘 중에 fx가 더 큰 데가 어디야? 누가 더 커? 이걸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81, 82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뭘로 결정이 되는 거냐면 f랑 g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것은 하영아 무슨 뜻이지? 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러면 f랑 g를 지금 뭐 해놓은 거예요? 곱했잖아요. 곱했는데 0보다 커요. 그게 무슨 뜻이야? fx랑 gx를 곱했는데 물론 0이면 안 되고요.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곱해서 양수가 된다. 야,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얼마야? 그래, 부호가 다르지? 곱했더니 뭐 나와? 음수 나오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fx랑 gx를 곱했더니 어떻게 됐대? 0보다 크대. 0보다 크다는 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fx와 gx의 부호가 어땠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죠. 같았다는 얘기. 맞니?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이거는 뭘 찾으라는 거냐면 f와 g의 부호가 같은 구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f하고 g의 부호가 같은 구간. 자, 그러면 애초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을 때 봐봐.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f랑 g가 만나는 데 있지. 요런 데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f랑 g의 부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딜 긋냐면 fx가 0이 되는 지점 있죠.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gx가 0이 되는 지점 여기하고 여기. 그지? 요런 포인트들에다가 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눴어.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지금 밑에다가 fx의 부호하고요 gx의 부호를 써볼게요. 여기를 우리가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 여기를 d 구간 이렇게 했을 때, 자 도연아, 이게 fx지, 그지? 이게 fx. fx는 a 구간에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A 구간에서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럼 A 구간에서 fx의 부호는 뭐야? 플러스인 거예요. 그죠? 플러스. 자, 그럼 B 구간으로 넘어왔어. B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에서는 fx의 부호가 뭐예요? 그죠? 이번엔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하늘아, C 구간의 fx의 부호는? 플러스. 그죠? 일단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fx가 올라왔죠. x축보다 위로 올라왔죠. 플러스. 그럼 D 구간은요? 마이너스. D 구간에서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D 구간은 계속 플러스인 겁니다. fx는 이렇게. 그지? 자, 경빈이 해봐. gx의 그래프, 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를 보면서 gx의 그래프가 a 구간에서 어떤 부호를 갖나요? 그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 구간은요? 그지? x축보다 위로 올라갔죠? 플러스. c 구간은요? 잘 봐야 돼. 요 부분이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x축이 여기 아닌가요? 여기? 그죠? gx의 그래프는 여기 있잖아, 여기, 그지? 여기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c 구간에서 gx의 부호는 뭐라고 봐야 돼? 플러스라고 봐야 돼, 그지? d 구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fx와 gx의 부호를 먼저 쭉 파악을 하시고, 자, 그럼 여원이가 대답해봐. 우리가 아까 찾고 있는 건 뭐였냐면 f랑 g의 부호가 같은 구간이었지. 어디를 골라야 돼, 그럼? C. 또 있나? 없죠.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C 구간이라는 것은 얼마와 얼마의 사이를 말하나요? 2랑 4의 사이를 말하죠. 그쵸? 이쪽 경계선이 2고 여기가 4니까. 그래서 81번의 답은 뭐예요? 저요? X는 4보다 그쵸?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요거고. 그러면 82번의 답은 뭘까요?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고 2보다 작고 4보다 크다. 2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아니네요. 일단 A, B, C, D로 말하자면 어디예요? A, B, D요. 그지? C 빼고 다 되지. C 빼고 다 돼. 그런데 C 빼고 다 되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C가 이거였으니까 이거 빼고 다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답을 그럼 수직선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방금 81번 답이 요만큼이었으니까 그럼 이거 빼고 다 되겠네. 그럼 이거 빼고 다 되니까 이쪽이랑 이쪽이 다 될 것 같죠? 그러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이건 뭐라고 써야 돼?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답을 썼을 때 함정이 있어요. 함정. 이게 거의 맞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fx랑 gx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혹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는 순간이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0이 돼버리죠, 그쵸? 그럼 그거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없잖아. 근데 그래프를 잘 보면 요 지점에서 지금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fx, gx가 둘 다 0이죠. 그렇게 되면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할까 못할까? 못해요. 나머지 경계선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구간 안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에서 마이너스 1은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2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중간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 하나는 뿅 빼줘야 돼요. 이렇게 톡 빼줘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구간이었는데 중간에 숫자 하나가 탁 빠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착 잘리는 거예요. 구간이. 이 숫자 하나가 빠져서 착 잘려요. 그럼 정확한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얘가 2에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잘라.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거기다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를 추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만큼을 답으로 쓰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면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만 탁 빼고 여기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A 구간, B 구간, D 구간이 모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요 경계선을 빼는 것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요런 형태로 푸는 문제인데 얘는 그래프를 잘 보고 푸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프를 잘 보고 이게 fx랑 gx랑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면 fx, gx의 교점에다가 선을 그어 놓으시고 지금처럼 fx, gx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라면 fx, gx가 x축이랑 만나는 그지?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선들을 그어 놓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예. 갔다 오세요. 네. 예. 이해가 안 가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어디부터? 왜 마이너스 1인지. 요거?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x가 모든 실수인데 거기서 x가 2만 안 된대. 예를 들어 x값이 다 되는데 2만 안 된대. 그러면 이 말이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하고 같은 범위라는 거 알겠니? 이해가 돼요? 그지? 이 말이 그런 거잖아. 2보다 작아도 괜찮고 2보다 커도 괜찮으니까 2만 빼고 다 돼 이런 말이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숫자를 제외해주고 싶으면 원래 x가 모든 실수니까 전부 다 답이 됐던 건데 2라는 지점에서 얘가 탁 잘라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답을 쓴 거예요. 2라는 숫자 하나가 빠지면서 여기서 구간이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도 자 마이너스 2였나? 2였나? 2하고 4가 있었고 4보다 크다 하고 2보다 작다 요렇게가 답이었잖아. 그런데 중간에 어떤 숫자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이야? 아니 여기 요 지점의 특징은 fx와 gx가 둘 다 0이 되죠. 이 점이 몇 컴마 몇인 것 같아 하영아? 마이너스 1,0이죠. 그게 무슨 말이야? f-1도 0이고 g-1도 0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은 fx하고 gx를 곱한 값도 자 여기다 내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이 값도 0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은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0보다 작다 그랬는데 0이랑 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까 답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딴 건 다 되는데 딱 한 숫자만 빼고 싶어. 그 빼고 싶은 숫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숫자 하나를 빼고 싶어.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쯤에 마이너스 1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구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2를 하나 빼고 싶으면 2에서 잘라가지고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다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도 마이너스 1을 하나 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였던 구간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 거 왼쪽 거 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다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 안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죠. 마이너스 1만 빼고 그 옆에 것들은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뺀 겁니다. 이 뒤에 거는 그대로 쓰는 거고 x가 4보다 크다는 그대로 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43쪽에 연립 2차 부등식으로 가볼게요. 여기 해보면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마스터했는지 못했는지 이제 알 수 있겠지. 2차식이 나오는 걸로 해볼까? 1차식으로 해볼까? 자, 이걸로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 일단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그거의 공통범위를 찾는 건데, 자, 요 놈부터 보자. 요거 도현이가 한번 풀어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 도현아? 그냥 부등호. 4지, 그치? 이항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양변 어떻게? 4로 나눠. 그럼 x, 여기는? 1. 이렇게 됐지, 그치? 네. 읽어봐. x는 맞아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어요.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은 경빈이가 풀어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경빈아? 그치, 일단 한쪽으로 다 넘겨주고, 자, 최고차항 양수니까 바로 뭘 시도해볼까? 우리 아까 전에 뭘 시도해봐야 돼? 인수분해를 시도해봐야 돼, 그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1, 3, 3, 1, 마마, 그치? 자, 불러.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인수분해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무슨 값이야? 크다면 양끝값이에요. 그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양끝값. 자, 그러면 얼마와 얼마의 양끝값이야? 자, 그럼 답을 뭐라고 쓸까? 봐봐, 경빈아. 지금 수직선을 그렸을 때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에요? 이거지. 그러면 네가 양끝값이라고 했지. 양끝값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양끝값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그지? 물론 등호 있으니까 색칠 됐을 거고. 맞죠? 이거를 너는 부르는 거예요. 그죠? 불러봐. x는? 정확하게 작거나 같다 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립부등식을 푼 거니까 아까 도연이가 찾은 답이랑 지금 경빈이가 찾은 답에 어느 부분을 찾아야 돼요? 공통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래서 겹치는 부분 찾을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수직선이 제일 좋아. 수직선에다가 지금 등장하는 숫자들을 다 표시하세요. 숫자가 3개 등장하잖아. 3개 등장하는데 제일 작은 숫자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 숫자가 1이고 제일 큰 숫자가 3이죠. 이렇게 숫자 3개를 다 써놓고 자 이걸 이제 그려보는 거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에다가 색칠 해주고 요렇게 하면 요게 도현이가 푼 해가 되는 거고요. 자 경빈이가 푼 건 요거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다 다시 그리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린 그림에서 어디를 보냐면 두 줄이 지나가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 그게 공통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죠? 요쪽이 지금 두 줄이 포개져 있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여기예요. 여기. 그럼 답이 뭐예요? x는 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잘 풀어야 되겠고 그 푼 결과를 수직선에 표현해서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죠? 자 지금 푼 거는 하늘아 몇 차와 몇 차의 연립부등식이야? 1차 1차와 2차의 연립부등식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2차와 2차도 있습니다. 2차와 2차도 가볼게요. 자 8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8번. 서영아 8번에 요거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2차 부등식. 자 요거를 풀 건데 일단 뭐 넘길 것도 없고 최고창의 개수도 양수죠. 그럼 뭘 시도해 봐야 돼요? 뭘 시도해 봐야 돼요? 뭐라고? 인수분해를 시도해 봐야 돼요. 그쵸? 인수분해.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얼마로 인수분해 돼? 좀만 크게 말해줘. 곱해서 8 되는 게 뭐 4하고 2밖에 없잖아. 부호를 어떻게 줘야 돼요? 이렇게 줘야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지, 그지? 자, 그러면 서영아,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은 양끝 값인가요? 사이 값인가요? 무슨 값인가요? 사이 값입니다. 사이 값. 자, 그러면 서영아, 네가 봤을 때 얼마와 얼마의 사이예요? 인수분해된 거 보면은 떠오르는 숫자가 두 개 있지 않아요? 얼마나 얼마? 마이너스 4하고 2. 그 둘의 사이지. 그지? 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x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왼쪽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지, 그치? 이걸 불러봐. x의 범위가 뭐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이렇게, 그치? 자, 이것이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푼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부등식. 요거는 하늘이가 풀게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되니, 하늘아? 안 돼요. 아직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대답하면 안 돼.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인수분해인데 이게 어떻게만 하면 돼? 아, 그 x제곱이 아니라 자, 패스. 경빈아 인수분해 되니? x를 그렇지. 묶어주는 거. 공통인수.
응? 자, x 괄호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우나 무슨 값이야? 사이값. 얼마와 얼마의 사이값? 6이랑 0의 사이값. 그럼 뭐라고 할래? x는 6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보통은 항상 이걸 먼저 부르는데 여운이 특이하게 이쪽 걸 먼저 부르네요. 큰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그거를 이 수직선에 그대로 또 포개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제 요 0이랑 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표시해야 되겠죠? 뭐 간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순서만 거꾸로 되지 않으면 돼. 자, 0은 얘와 얘 사이에 들어갈 테니까 여기쯤에 0이 있을 거고요. 6은 제일 큰 숫자니까 6은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죠? 0과 6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번에는 색칠을 하고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줄 보이니 성빈아? 두 줄? 두 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두 줄이 포개진 부분이죠. 여기가 답인 거야. 불러봐 성빈아. 맞아. 요게 답입니다. 요렇게 푸는 거. 그죠? 시켜봐야겠다. 자, 뒤로 넘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거를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데 44쪽으로 넘어가서 44쪽으로 넘어가서 저거 한번 해봅시다. 그 10번 한번 해봅시다. 10번. 풀었던 과정 그대로 놔둘 테니까 44쪽에 1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x가 어. y보다 작다 x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 아니에요? 해가 없다. 그렇지. 멋있다. 해가 없다죠. 해가 없다. 두 줄이 포개지는 데가 없어 얘들아. 봐봐. 첫 번째 부등식은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공식이지. 무슨 공식 해야 돼? 합차 공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거. 자, 그러면은 생각나는 값 두 개가 마1이랑 플러스 1이죠. 그리고 0보다 작으면 경빈아 무슨 값? 사이값. 그럼 뭐라고 해야 돼? x의 범위를.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 부등식은 딱 보자마자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늘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x제곱의 개수를 영수로 만들 그쵸.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 뭐 있어? 인수분해가 아니라 3을 이하기 맞아. 3을 이항시키는 거 먼저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최고차항을 양수로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식 전체에다가 전부 마이너스를 쫙 곱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가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지. 그럼 2, 3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영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사이값.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해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려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끝났어. 그려놨더니 어때요? 두 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두 줄 포개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공통범위가 없는 거지. 그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해가 없다가 됩니다. 해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두 줄이 포개지는 데가 있나 이걸 확인하고 답을 써야 정확하겠지. 됐니? 근데요. 예. 그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네. 마이너스 그 플러스 3 넘겨서 풀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근데 플러스로 바꾸는 걸 먼저 하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던 3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넘어오면은 결국 이쪽은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뭘 먼저 해도 똑같은데 마이너스를 곱할 때 양변에 같이 곱한다. 그리고 부등호 뒤집어 준다. 그거 안 까먹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 중에서 12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부등식은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 A는 B는 C 이런 거 배웠죠? 이럴 때 어떻게 했지? 이럴 때? 대답 좀 해줘. 기억하잖아. A는 B, B는 C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또는 A는 B, A는 C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얘네 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네 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네 둘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 괜찮았어요. 그죠? 연립방정식에서는. 근데 지금 부등식은 자,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연립방정식처럼 막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부등식이 갖고 있는 범위를 바꿔버리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요렇게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앞에 둘 뒤에 둘로 푸는 겁니다. 부등식은. 그치? 맨 앞에 맨 끝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부등식은 틀려.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번 같은 문제를 만났다 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요렇게 해가지고 식 하나 새로 쓰고, 요렇게 해가지고 식 하나 새로 쓰고, 두 개 따로따로 써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해볼게. 자,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x-3의 제곱 부등호 3x-9 요거 하나 쓰고, 자, 두 번째 3x-9 부등호 7x-5 요거 하나 쓰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졌잖아.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걸 풀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이 x-3의 제곱을 전개시켜야 되겠지? 전개를 시킬게요. 하늘아, 이거 전개하면 뭐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 3x-9가 있어. 그럼 두 번째로 할 일은 뭘까? 이용시켜요. 그쵸. 3x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9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부등호 그대로.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뭘 시도한다? 인수분해 시도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되죠? 얼마로? 6, 3에 마마. 그러면 x-6, x-3 요게 0보다 작다니까. 자, 도연아, 떠오르는 숫자 두 개. 6이랑 3. 그 다음에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양끝이에요, 사이에요? 사이. 그러면 해를 뭐라고 해야 돼? 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면 사이는 요렇게지, 요렇게? x가 3보다 어떤 거야? 뭐라고? 많다고요? 작다고요? 작다의 반대는? 크다. x가 3보다 어떻다? 크고 6보단 작다. 그치?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거고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니까 간단하네. 두 번째 부등식. 자, 이거 서영이가 풀어봅시다. 1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할래, 서영아?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4x 맞니? 자, 부등호 그대로. 우변은요? 4. 자, 양변을 뭘로 나눌래?
마이너스 4로 나눌래? 그러면 여기는 뭐만 남아요? x만 남지요. 이쪽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부등호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등식을 풀었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선 그려놓고서 이제 내가 표시해야 될 숫자가 몇 개예요, 총? 3개. 3개죠. 마이너스 1 표시해야 되고 3 표시해야 되고 6 표시해야 돼. 자, 그럼 얘부터 표시해보면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하늘아 여기서 색칠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이 아니라 이거 읽어봐. 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크다가 어느 방향이죠? 아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칠했고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맞나요? 자, 요렇게 됐어. 그러면 두 줄 보이네. 그지? 두 줄 보여.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대로? 그지? 여기가 그대로 지금 두 줄이죠? 그지? 여기 두 줄이 포개졌으니까 결국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그대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 18, 19 지금 끝날 때 되지 않아? 요거는 빼자. 17, 18, 19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17, 18, 19는 하지 마시고 요건 x표 쳐놓으시고 16번까지만 여러분 힘으로 잘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교과서 파트가 왔습니다. 교과서 파트인데 교과서 파트 문제들 쭉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푸는데, 근데 이제 문제 보면 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풀어라 그랬는데 굳이 그래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면 돼요. 풀 수 있잖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사이과 끝과 그걸로 풀어란 얘기예요. 그래프 굳이 그리지 말고. 알겠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활용 문제 하나 해볼게요. 이거 8번 한번 해볼게요. 8번. 자, 어느 블루투스 스피커 판매장에서 A 제품의 월 평균 판매량을 조사했는데 13만원일 때는 40개가 팔렸어요. 근데 한 개의 가격을 X만원 인상했대요. 그러면 성빈아, 원래 가격이 13만원이었는데 X만원을 인상하면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13 플러스 X, 요렇게 가격이 변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변동을 했더니 판매량이 줄었는데, 자, 원래 판매량이 40개였잖아요. 근데 판매량이 2X개가 줄었다 그랬으니까 판매량을 뭐라고 쓸까? 40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총 판매액, A 제품의 한 달 총 판매액,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맞아요. 그쵸? 내가 만원짜리 10개 팔면은 1 곱하기 10만원 버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격이 요건데 그걸 요 개수만큼 팔았으니까 총 판매 금액이라는 것은 13 플러스 X라는 가격에다가 40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곱하시면 요게 그러면 총 판매액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근데 그 값이 어땠으면 좋겠대? 540 이상이면 좋겠대. 얘가 540 이상이면 좋겠대. 요렇게. 그치? 요게 식이야. 자, 식수였습니다. 그럼 얘를 풀면 되는 거지. 이제 뭐부터 할까요? 전개시켜야지. 전개시키고 540 어떻게 해? 넘어와야지. 그치? 자, 그거부터 해볼게요. 하나씩 전개해보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540이야? 500? 응? 520이에요. 520.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6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40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자, 거기서 540도 이항 될 거니까 이렇게 넘어올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경빈아 동류항 계산해 주세요. 그렇지. 자, 요 상태가 됐는데 아직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지. 뭐 해야 돼요?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로만 나누지 말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제일 좋겠죠. 그죠? 양수로 바꿔주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요. 그러면 x제곱이 되고, 자,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부등호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느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얼마? 2, 5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무슨 값? 사이값. 그지? 사이값. 하늘이가 불러봐. 사이값이면 x는 어떻다고 해야 돼? x는 2보다 크고 5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와, 나 졸라 잘 푼 것 같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 라고 딱 썼는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지금 잡은 x라는 값은 가격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에요.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냐를 나타내는 값이죠. 가격은 어디 있어? 가격은? 이게 가격이잖아. 이게 가격. 그러니까 x가 2라는 얘기는 가격은 얼마란 얘기예요? 15만 원이란 얘기죠. 맞나요? 가격이 13 플러스 x인데 x가 2라는 거는 가격이 15만 원이란 얘기고, x가 5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18만 원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5만 원 이상 18만 원 이하 이렇게 써야 정답입니다. 활용 문제는 식세워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찾은 게 이 문제의 답이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거 꼭 확인하고 답을 쓰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오늘은 46까지만 할까요? 자, 오늘은 42부터 46까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매번 수업하고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2차 부등식이 잘 안 된다, 연립 부등식이 잘 안 된다 하면 계속 들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어줘. 근데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문제를 풀지. 막 시험 전날까지도 2차 부등식 어떻게 풀더라 이러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 다시 듣게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줘. 수고했습니다. 토요일날 몇 시인지 알죠? 네. 2시 반 오시고. 수고했어.